오랜만이에요. 예, 자, 짠 한번 하죠. 1762년 5월 22일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도세자는요, 얼굴이 새파랗게 찔린 채 영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야. 차라리 밑에서 발광을 해라, 이 자식아. 영조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사도세자에게 내리꽂힙니다. 대체 영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 이때 영조는요, 당시 형조판서의 청지기인 나경원이란 인물로부터 고변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전하! 저자의 배항무도한 비행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사도세자가 후궁 빙해를 때려 죽이고 여자 승려를 궁으로 불러들여 난잡한 짓을 했고, 평양으로 무단 가출했고, 북한산성으로 몰래 가서 놀았다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아버린 거예요. 세자가 비군이 기생들과 음란을 일삼았고 내관을 죽였으며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게다가 나경원의 이 고변 과정에서 영조의 분노를 한껏 돋우는 말도 있었습니다. 영모의 조짐이 있다는 말까지 들은 겁니다. 영조는 한껏 불안해져서 궁궐 수비를 강화하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영조는요, 꼴도 보기 싫다. 금전교로 가서 대제해. 반성하라라는 이 말과 함께 세자를 창덕궁으로 돌려보내죠. 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자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가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후 약 20일 동안 사도세자가 와 있는 창덕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1762년 윤 5월 12일 영빈이 씨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사도세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자, 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머니! 지금 세자가 정의궁으로 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향한 겁니다. 칼을 들고요? 네. 야, 용모. 이때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죽일 결심까지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사도세자가 정말 영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한중록의 기록이 나와요. 해경궁 홍씨가 없던 일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 사도세자는 영조한테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했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나경원 배우를 밝혀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조가 여봐라! 나경원을 참수하라. 배우를 안 캐고 나경원을 빨리 차명에 시켜버립니다. 세자가 볼 때는 진상을 밝혀야 할 왕 영조가 진상을 안 밝히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경원을 죽여버렸어요. 가뜩이나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아마 그때 분모가 자기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분출했던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다행히도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고 이 일은 덮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아들의 일을 전해들은 영빈이 씨의 마음엔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1762년 윤 5월 13일 아침, 영빈이 씨는 힘겹게 영조가 있는 경희궁 경연당으로 향하죠. 영조를 마주한 영빈이 씨는 그동안 영조에게 숨겼던 그 모든 세자의 비행을 고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인 이들이 무려 100여 명이며 승려와 기생을 불러다가 난잡한 짓을 일삼았다 등등 말이죠. 그렇게 비행을 고하던 영빈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내죠. 지금 옥체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으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처분을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곧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사사로운 감정은 접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가 한 거예요. 효가 무엇라 나와 있습니까? 나이 40에 낳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건 정말, 그러니까 저였으면 차라리 노비로 팔리더라도 그냥 목숨만은, 내가 평생 못 보더라도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이미 사도세자를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 그때 이미요? 다만 이거를 영모죄로 처벌해 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면 그 정조도 있고 그렇죠. 죄인의 아들 되는 거니까. 당신 연좌자가 있으니까 사도세자가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 그 아들은 영모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 왕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재판 없이 자식을 죽여도 아버지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조한테는 또 하나의 혹이 달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뗄시 안 달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식을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 생모가 대처분해 주소서라고 그림을 짜야 영조는 거기서 면죄부가 싹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조가 권유를 했건 영조가 영빈이 씨의 마음을 떠봤건 둘이 모종의 대화를 했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입니다. 자, 이 영빈이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영조는 가자. 창덕궁 휘령전으로 향합니다. 휘령전은 영조의 첫 번째 왕비인 정성왕후의 신주가 있던 곳이었죠. 사도세자가 효를 다했던 법적 어머니 정성왕후가 모셔진 그곳에서 사도세자는 왕인 아버지 영조 앞에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사도세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정성왕후께서 정령하게 나에게 이르기를 별난이 호흡 사이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영조의 꿈에 정성왕후가 나와서 별난, 즉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기 직전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영모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친모 영빈 이 씨의 말과 법정 모친 정성왕후가 나온 꿈을 들이대면서 세자를 다그치는 거예요. 자, 사도세자는요 엎드려 빌고 또 빕니다. 이마에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 아들에게 영조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결하라.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네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보존할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너 지금 자결하면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사도세자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사도세자가 칼을 드는 순간 영조를 향해 한신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전하께서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여자의 말로 인해서 국본을 흔들려 하십니까? 세자가 정말 영모를 하려고 했는지 끔찍한 비행들을 저질렀는지 사실 그 진상을 완벽하게 조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후궁, 즉 영빈이 씨의 말만 듣고 국본, 즉 세자를 흔드냐는 겁니다. 하지만 영조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명령. 뒤주를 가져오라. 잠시 후 사도세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뒤주 속에 갇히고 맙니다. 당장 새 손을 데려가지 못할까? 아비를 살려주소서. 저는 이렇게 빕니다. 아비가 못하는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라면 아비는 인질 갈고 뭐든지 알바마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비를 살려주소서. 그로부터 8일이 흐릅니다. 그때 네가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랬던 네가 공부를 게을리할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이 끊어집니다. 아들의 처참한 죽음은 영빈 이 씨에게도 알려지죠. 사실 아이가 그냥 요만큼 아파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제 내가 춥게 입혔지? 이거부터 이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해요, 과거로.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게 다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고 부모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빈이 씨는 대처분 하소서 했지만 마지못해 한 건 분명하잖아요. 본인 판단도 대처분하는 게 최선의 길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 공부하고 나이 60이 넘고 이제 자식을 키워본 제가 볼 때는 영조가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영빈이 씨의 심정이 한중록에 남아 있는데요. 내가 차마 못할 일을 하였으니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으리라. 내 본심인즉 종사와 나라 그리고 임금을 위한 일이나 생각하면 모질고 흉하니 빈궁은 내 마음을 알거니와 새손 남매라도 나를 어찌알리오. 영빈이 씨는 자주 지내는 곳에 툇마루에 앉아서 해경궁 홍 씨에게 이렇게 속갯말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내 무덤에 불도 안 날 거야. 그내 새끼. 어머니! 이게 어찌 어머니의 잘못이겠습니까?
내 아들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나라를 위해 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모질고 흉했다. 며느리야 내 마음을 알겠지만 손주들이 그런 내 마음을 알까? 영빈이 씨의 마음의 한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엔 남편 영조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차마 어미로서 자식의 죄를 고하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남편을 향해 꾹꾹 눌러온 그 원망을 쏟아낸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영빈 이 씨의 말에 남편 영조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지금 와서 어찌하겠는가? 며느리와 남편에게 쏟아내도 지워지지 않았을 이 영빈 이 씨의 상처. 그렇게 영빈은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아들의 3년상을 꾹꾹 마칩니다. 그리고 3년상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1764년 7월 26일 영빈이 씨는 69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딱 3년상 마치고 2주 뒤. 그렇게 세상을 뜬 영빈 이 씨를 두고 민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하죠. 영빈은 항상 슬퍼하고 원통한 마음에 죽고 싶어하여 등에 종기가 났는데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말하지 않았다. 영빈 씨의 등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그 곪은 커다란 종기가 있었던 거예요. 영빈이 씨가 아들을 보내고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에 병도 돌보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 백성들은 이렇게 봤던 거죠. 영빈이 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크게 슬퍼합니다. 자신과 39년 동안 해로한 영빈을 위해 영조는 그녀는 다른 후궁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후궁 1등의 예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영조는 영빈이 씨에게 이런 걸 내립니다. 의열묘. 이건 영빈이 씨의 묘지에 걸렸었던 현판인데요. 영조가 직접 쓴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 굉장히 의절을 지켰다거나 충성을 거의 충절이 드높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저 의를 준 이유가 뭘까? 나라와 사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거를 몸소 실천했다. 이런 충신이 없다 해서 어떤 영빈이 씨를 여성으로 보기보다는 나라의 충신으로 공인해 준 것이죠. 사도세자를 낳은 친모였지만 후궁이어서 늘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했던 영빈이 씨. 그렇게 구중궁궐에서 숨죽이고 살다가 목소리를 낸 순간은 대의를 위해 아들을 죽여달라고 말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자고 해야만 했던 어머니 영빈 이 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